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개인 투자자분들이 새로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성년 자녀에게도 주식 통장을 개설해서 주식을 사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미성년자 계좌가 약 3만여 개 있는데 올해는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거의 10배입니다. 또 우량주들 위주로 주식을 샀어요. 삼성전자, 애플 등 망할 가능성이 낮은 국내외 성장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녀에게 많이 사준 주식을 보니까 2018년도에도 삼성전자, 2019년도에도 삼성전자, 올해 2020년에도 삼성전자였습니다. 그 다음이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 현대차, 네이버 순이었습니다. 5개 종목 다 우리나라의 최우량 주주들이죠. 또한 올해 꽤 많이 올랐습니다. 해외 주식으로는 테슬라, 애플, 알파벳, 아마존, 버크셔 해스웨이 이러한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보면은 다들 우량주들이에요. 역시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테슬라 사준 파파겜이라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용돈을 떼어서 주식에 차곡차곡 투자를 합니다. 또 재테크의 경제교육 일석이조 아닙니까? 미성년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10년 내에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금이 없죠? 또 10년이 지나면 또 2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5살 자녀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년이 지난 후에 15살이 되면 또 2천만 원을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점은 투자 금액이 수익이 늘어났다고 그 금액이 합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치 주식을 샀는데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한 처음에 증여했던 그 금액이 증여세를 안 내는 금액이 되는 거지 5천만 원이 됐다고 해서 추가가 돼서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경제교육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기기가 됐어요. 그것이 아주 좋은 특징입니다. 장기 분산 투자라면 주식이 유망할 뿐 아니라 또 경제 현상, 이 금융, 경제, 이 돈의 흐름, 기업 활동 이런 경제에 대해서 보는 안목을 키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학교에서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사정상. 그러니 집에서 이런 돈의 흐름, 경제, 금융에 대해서 깨인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대로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제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이 주식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대부분 자녀가 직접 MTS, 모바일 트레이딩이나 또 HTS, 또 홈 트레이딩, 이 컴퓨터로 직접 주식을 사는 그러한 경우는 별로 없죠. 부모가 직접 주식 매매에 나서는 경우죠. 거의 다. 또 대부분 단기 투자보다는 당연히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우량주, 명품주 위주로 모아가는 거죠. 자녀 이름으로 예적금을 해놓은 자금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 많이가 아니더라도 일부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은행에 지금 제로금리 시대인데 은행에다 모으는 것은 절대 비추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우량주들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또한 연간 몇 %씩 배당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배당금만 해도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행에 넣어둔 것보다는 그 배당금이 훨씬 높습니다. 또 자녀 이름으로 자녀에게 또 어리니까 아직 자녀에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자녀 이름으로 또 주식에 계속 우량주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녀에게 주식 사주기 붐이 많이들 일어났어요. 단순한
투자 대상 전환을 넘어서 이제는 경제, 금융교육의 기회로 적극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하면 손실을 볼 위험은 있죠. 그것이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있죠. 어린 자녀가 지닌 자산이 뭡니까? 어리니까, 젊으니까 당연히 시간입니다. 말씀드렸죠?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입니다. 어린 자녀가 지닌 최대의 자산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 타임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가가 떨어지고 위기가 온다 그래도 다시 복구를 하고 만회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위기들이 앞으로 다 위기를 극복을 하고 계속 천정을 뚫고 우상향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또 용돈을 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 과도한 기대 수익이나 특히 단타 매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교육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식 투자를 자녀가 하게 되면 돈의 귀함을 알게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식 이름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자식이 경제관념이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아주 단단히 박히게 됩니다. 금융이 무엇이고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수익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점점 올라간다는 그것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절약을 하게 되죠. 또 절약을 해서 점점 모아서 나도 모르게 그게 큰 돈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마찬가지로 자식 또한 그대로 배우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 모두 근검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미래가 보장되는 그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는 누구든지 꼭 해야 됩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높을 때는 그나마 덜하죠. 금리가 5%, 6%, 1년에 은행에 넣어두면 5%, 6%씩 이자가 나오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 투자할 이유까지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로금리 시대입니다. 은행에 아무리 오랫동안 돈을 모아도 정말 극히 일부의 이자만 붙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안 하면 누구든지 돈의 흐름에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또 증여세를 말씀드렸는데 20세 이상의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 미성년자에게는 10년마다 2천만 원씩 가능하고 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천만 원의 증여가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100만 원어치, 200만 원어치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사줬는데 이거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2천만 원까지 또 20세 이상이면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또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